네, 발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AWS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로 웹 배포해 보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ACC 멤버 오예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도대체 클라우드 프론트가 어떤 서비스인지, 왜 사용을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며 AWS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톱파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 핸즈온을 통해 실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사이트를 배포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해봅시다. 평소 이런 서비스를 즐겨보는 길동이와 브라이언이 있어요. 길동이는 한국에 살고 있고 브라이언은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비스에 동시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려 했지만 바로 영상을 볼 수 있었던 길동이와 다르게 먼 호주에 살고 있었던 브라이언은 한참 대기를 하다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서버가 한국에 위치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버에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던 길동이가 더 빨리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콘텐츠가 저장이 된 서버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브라이언과 같이 응답을 늦게 받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게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오픈 이후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어서 예상보다 많은 사용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접속이 느려진다 혹은 영상이 끊긴다는 사용자들의 컴플레인은 끊이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서버가 다운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기 때문에 트래픽이 과부하되었고 경제지 못한 서버가 다운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듯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얻기 위해 서버에 접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용자 요청 후 지연 시간이 길어지는 것. 둘째, 콘텐츠를 유지한 서버에게로 모든 요청이 몰리면서 서버 부하가 심해지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WS는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란 다들 아시겠지만 짧은 지연 시간과 빠른 전송 속도로 데이터, 동영상, 앱 및 API를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게 전송하는 AWS만의 CDN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CDN이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로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낮은 지연 시간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웹페이지,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캐싱할 수 있는 서버를 곳곳에 두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버와 실제 요청 지점 간의 지리적 거리가 매우 멀어도 빠르게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서버의 모든 요청을 날리지 않고 캐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의 부하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정의를 알았으니 이제 그 원리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원리를 알아보기 전 간단하게 두 가지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오리진과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오리진이란 실제 데이터 원본이 위치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S3를 데이터 원본을 저장하는 매체로 사용합니다. S3를 만약에 오리진으로 두게 된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파일을 분산하고 캐싱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S3 버켓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OAC 원본 접근 제어를 설정해 주게 되고 이와 더불어 버킷 정책도 클라우드 프론트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 외에도 EC2나 ALB를 오리진으로 활용하는 커스텀 오리진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둘은 정적 콘텐츠를 주로 다루는 S3와 다르게 동적 콘텐츠를 전송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오리진 형식입니다. 다음으로 엣지 로케이션이란 한 번 불러온 데이터들을 캐싱하는 곳, 즉 클라우드 프론트의 캐시 서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컨텐츠에 대한 요청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실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캐시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S3 오리진으로 가정을 했을 때 원리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특정 리전에 S3가 존재를 하고 그 S3가 오리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LA에 사는 사용자가 S3에 있는 콘텐츠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LA에 있는 사용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엣지 로케이션은 우선 로컬 캐시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컬 캐시에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LA 엣지 로케이션은 내부 AWS 망을 통해서 S3 버킷 원본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S3 버킷은 OAC로
보호받고 있으며 클라우드 프런트와 버킷 정책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S3 버켓에서 받은 원본 내용은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전 엣지 로케이션의 로컬 캐시에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콘텐츠를 받게 되고 만약에 이후에 동일한 요청을 사용자가 하게 된다면 엣지 로케이션의 캐시에서 데이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연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프런트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프런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 핵심 기능만 소개드리려 합니다. 우선 클라우드 프론트는 다른 CDN과 다르게 정적, 동적 콘텐츠를 모두 처리할 수 있고 분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적 콘텐츠란 서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로 이미지, 문서, HTML 파일과 같은 파일들을 의미하며 동적 콘텐츠는 서버의 연산과 조회가 필요한 데이터 형식으로 API 요청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정적 콘텐츠로 처리를 할지 혹은 동적 콘텐츠로 처리를 할지의 구분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지리적 제한을 설정을 해서 특정 국가의 사용자들만 배포된 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를 배포를 할 때 보안 설정에서 allow 리스트와 block 리스트를 지정을 해서 어떤 국가를 허용하거나 제한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시 무효화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오리진에서 새로운 파일을 업데이트했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변경 사항은 바로 캐시에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 캐시에 TTL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TTL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업데이트된 파일에 대한 캐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TTL이 지나기 전에 강제로 캐시를 삭제, 그러니까 무효화시키고 바로 업데이트를 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무효화 기능입니다. 특정 파일에 대해서 무효화를 진행했을 때 캐시에 존재하는 해당 경로의 파일들은 모두 무효 처리가 되어 사용자가 다시 그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된다면 엣지 로케이션은 오리진에 있는 업데이트된 파일을 전달을 하고 그 업데이트된 파일을 캐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HTTPS를 지원합니다. 오리진에서 HTTPS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프론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HTTPS 통신을 지원하도록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장점을 가볍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프론트의 경우에는 CDN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며 지연 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성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오리진 서버에 대한 HTTPS 연결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더불어 사이드 URL이나 사이드 쿠키와 같은 설정으로 특정 유저에게만 콘텐츠 접근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디도스 공격에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엣지 로케이션의 콘텐츠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을 방지할 수 있으며 AWS 쉴드나 혹은 WAF와 같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핵심 개념들에 대한 발표를 해보았고, 이제 드디어 핸즈온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발표를 관심 있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핸즈온의 목표는 S3를 서비스 오리진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클라우드 프론트로 배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첫 단계로 S3 버켓을 생성을 해줍니다. 버킷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본으로 두고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성된 버킷의 권한 설정 부분을 보게 된다면 버킷 및 객체가 퍼블릭이 아닌 것을 볼 수 있고 퍼블릭 액세스도 차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권한 부분을 보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ACC 멤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먼 과거에 6주차에 핸즈온으로 했었던 실습을 돌이켜 본다면 저희가 S3로 정적 웹사이트를 배포하는 실습을 했었죠. 당시 S3 버킷을 생성했을 때는 ACL 활성화를 했었고 S3 버킷과 객체를 퍼블릭으로 오픈한 상태로 생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근본적으로 본다면 보안에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버킷과 객체를 공개 상태로 둔다는 점도 보안적으로 좋지 않지만 S3만으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했을 때는 HTTP 통신을 했기 때문에 보안상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할 경우에는 S3에서 퍼블릭 설정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안전하게 버킷과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S3 버킷을 생성해 줬으면 이제 S3에 배포하고 싶은 정적 파일들을 업로드해 주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빌드한 후 파일들을 모두 업로드해 주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실습을 하실 분이 계신다면 실습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빌드 폴더 자체를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빌드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해야 잘 배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드 폴더를 업로드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로 배포를 하니까 액세스 디나이드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S3 파일 업로드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의 배포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콘솔에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선택하면 클라우드 프론트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리전에 관계없는 글로벌 서비스라는 것도 살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를 해보기 위해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 생성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배포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원본, 그러니까 오리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전 단계에서 생성된 S3 버킷을 오리진으로 설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리진 도메인 부분에서는 생성했던 S3 버킷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S3 오리진 액세스를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옵션들을 좀 보게 된다면 공개 옵션의 경우에는 버킷 자체가 퍼블릭 상태일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원본 액세스 제어의 경우 OAC를 활용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레거시 액세스 아이덴티티의 경우에는 OAI라는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OAC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원본 액세스 제어 설정을 선택을 해줍니다. 네. 선택을 하면 이제 OAC를 실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컨트롤 세팅을 눌러서 OAC를 생성해 줍니다. 나중에 배포가 완료된 후에 화면 좌측의 사이드바에서 원본 액세스 부분으로 이동을 해본다면 OAC가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해당 OAC가 지금 배포할 사이트에 배포 아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해보는 건 조금 나중에 얘기고 다시 배포 설정으로 돌아와 보자면 OAC를 생성한 직후 안내창에 S3 버킷을 S3 버킷 정책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알림이 뜹니다. 이는 클라우드 프론트가 S3 버킷에 접근할 수 있도록 S3 버킷의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는 알림입니다. 일단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저희는 오리진 쉴드를 설정을 해줄 텐데요. 오리진 쉴드란 CDN과 오리진 서버 사이의 추가적인 캐시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CDN과 오리진 사이에 캐시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는 캐시 적중률을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오리진에 대한 부하를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전은 S3 버킷과 동일한 리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WAF의 경우에는 이번 실습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화하고 넘어가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캐시 동작 부분에서 이제 뷰어 프로토콜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Redirect HTTP to HTTPS로 설정을 해준다면 오리진에 따로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클라우드 프론트 자체적으로 HTTPS 통신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정 중에 기본값 루트 객체를 index.html로 설정을 하고 배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배포 생성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인지하고 넘어갔던 S3 버킷 권한 수정 안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책을 복사하고 S3 버킷 정책으로 이동해 봅니다. S3 정책 편집을 눌러서 복사한 정책을 넣어주는데 이때 정책을 좀 살펴보면 일단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에 대해 S3 get 오브젝트 권한이 허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중에 아래 컨디션이라는 조건을 보게 된다면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물의 ARN이 우리가 방금 배포한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물의 ARN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방금 전에 생성한 배포물에 대해서만 정책을 허용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 편집을 하고 다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배포가 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직 배포 중이라면은 아직 배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은 배포 상태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도메인 이름을 복사를 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S3에 넣었던 index.html 파일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배포한 걸 실제로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귀여운 뽀짝한 사이트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의 주소창 윗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HTTPS 통신도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포를 다 마무리한 뒤에 저는 사실 하나의 의문점이 들긴 했는데요. 그건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을 하는 게 '콘텐츠를 불러오는 시간을 정말로 단축시켜 주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써 봤던 방법은 다시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S3에 업로드했던 이미지 하나를 불러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네트워크 탭을 확인을 해 보면 좌측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미스 프론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찍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스 프롬 클라우드 프론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캐시에 콘텐츠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오리진으로부터 콘텐츠를 가지고 왔음을 알려주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서버로부터 응답이 돌아오는 시간을 보았을 때도 80ms가 소요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그러니까 우측 상황을 확인을 해 본다면 hit from cloud front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캐시에 콘텐츠가 저장이 잘 되어 있었고 그 캐시에서 데이터를 바로 가지고 왔다는 응답이었으므로 실제로 콘텐츠 캐싱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응답 시간을 확인했을 때도 약 10ms였기 때문에 처음에 80ms보다 굉장히 많이 단축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이로써 저는 오늘 AWS 클라우드 프론트의 개념들을 톱아 보았고 실습을 통해 실제 사이트를 배포해 보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내용을 알아가실 수 있었던 발표였길 바라면서 오늘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